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9일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제3국을 통한 북한 여행 또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서 어쨌든 관광객을 들여보내 가지고 북한에서 돈을 쓰도록 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의 지금 아주 바닥이 나고 있는 달러 재고를 좀 보충해 주려는 노력을 끈질기게 하면서 미국과 협의 중입니다. 미국은 반대 의사를 거의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게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은 요 문제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 하는 이런 조건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국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수 있느냐? 강행하면은 북한에 가서 돈을 쓰는 사람을 또는 그 은행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가지고 패가망신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공포심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한국이 추진할 때 가장 큰 이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비자 발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미국 여행 갈 때 요새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받지 않죠. 전자여행 허가제라고 불리는 ESTA 이 전자비자를 발급받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갔다 온 사람에게는 이 전자여행 허가제 비자 발급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비자 신청을 해가지고 면담을 통해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게 왜 생겼느냐 하면은 2017년에 북한을 트럼프 정부가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한동안 북한이 테러 지원 국가에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부시 행정부 말기에 부시가 김정일을 좀 압박을 하다가 결국은 김정일이 나중에 핵 실험을 하면서 이 도발로 나오니까 달래는 차원에서 테러 지원 국가 지정을 해제를 했다가 2017년에 긴장이 고조되니까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을 하면서부터 북한 지역에 대한 여행이 상당히 규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은 ESTA 제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ESTA 즉 전자여행허가제라는 특혜를 주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나라죠. 미국이 이 특혜를 주는 나라는 39개 나라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39개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모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우범 국가가 아니라 범죄를 많이 만들어내고 마약 밀매라든지 조직폭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39개 나라는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이 명단을 읽으니까 재밌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인류 국가입니다. 이 명단에 한국이 들어갔다는 건 상당한 영광입니다. 아시아에서 여기 들어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브루나이,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 정도입니다. 그런데 북한 등 8개 나라를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전자 비자로 입국할 수 없도록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 8개 나라가 문제입니다. 어디냐? 이란입니다. 이라크입니다. 북한,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아주 골치 아픈 나라입니다. 이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라크, 수단, 이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 특히 예멘, 소말리아, 리비아, 시리아 이 네 나라는 지금 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의 가장 골칫거리인데, 미국 국무부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은 미국 법에 따른 것이며, 미국이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개선과 테러리스트 여행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번 변경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국가에 지정된다. 이번 지정의 영향을 잠정적으로 받는 어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여행자도 여전히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변경은 미국으로 여행이나 미국으로부터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앞에 골치 아픈 나라 8나라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자비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데 대한 해명입니다. 여기서 미국 사람들이 이게 미국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건 아니다. 확대 해석은 할 필요가 없어요. 북한에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ESTA 전자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동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14고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봤자 72시간 내에 나옵니다. 반면 직접 비자를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은 $160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도 해야 합니다. 이 인터뷰 일정을 잡으려면 2주 내지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후에 3일 정도가 지나면 비자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합니다. 자, 관광비자를 받으려면 돈과 시간, 이걸 이제 관광비자라고 그러는데, 전자비자에 대비해가지고 심사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이거죠. 아마 저기 내렸을 때, 미국 공항에 내렸을 때도 별도로 상당히 자세하게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어떤 꾀를 내는 사람이 있을 거냐 하면은, 굳이 북한에 그래도 이런 거 무릅쓰고 북한에 가서 북한에서 돈을 써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에 들어간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갈 때, 아니면 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때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은 미국을 속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글쎄요, 속일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들키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들키면은 미국 국토안보부 또는 국무부나 이런데 검색을 해보면은 이 여행 금지 구역을 갔다 온 사실이 나중에 들통이 났을 때 어떤 불이익이 내려지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혹자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된다 하는 주장도 있는데, 참고로 미국은 만약 들킨다고 하면은 그 뒤로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느냐 마느냐, 그것은 아직 여기 문서로 확인된 어떤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험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그런 모험을 하면서까지 김정은이가 핵 개발하는데 달러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아주 상식 이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은 아직 밝혀진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인 레벨 4로 지금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레벨 4는 어떤 나라에 대한 여행금지 수준 중에서 가장 높은 건데, 근데 작년 7월 10일 국무부는 북한 여행주의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요구를 했는데, 방문했다가 수시로 억류되고, 그걸 또 풀어내기 위해서는 클린턴이라든지 카트라든지 이런 전직 대통령이 북한에 가가지고 굴욕적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고, 오토 원비어 학생인 경우에는 완전히 고문 투옥으로 산송장이 되어서 죽음 직전에 풀려났다가 결국 돌아와서 죽었습니다만은, 이런 꼴을 보고도 왜 북한에 가느냐 하는 게 미국 국무부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2008년 여름에
금강산에 돈 쓰러 간 박왕자 씨를 인민북한군이 등 뒤에서 사살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중단시킨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부터 뭐 금강산 관광 중단시키는 공약도 내건 게 아닙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사를 해가지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북한이 불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으로 갈 경우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딱 이렇게 미국인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방문을 특별히 승인받은 미국인들에게도 그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유서를 써놓고 가야 합니다. 유서. 그 다음에 보험 수혜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거기서 혹시 사고가 나든지 죽었을 때. 그리고 위임장까지 작성하고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사안, 애완동물에 대한 처리, 재산, 소유물, 수집품 등 비유동 자산, 장례식에 관한 희망사항 등의 계획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나 가족과 협의해 놓고 북한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라는 겁니다. 이 여행주의보는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나 영사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미국인에 대한 비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보호를 해줄 수가 없다. 다만 스웨덴이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금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아주 서비스가 제한적이다. 너무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정부가 북한에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해야 됩니다. 북한에 들어갔다가 한국인이 불법 억류된 경우가 심지어 납치되어 가는 경우도 수시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이 구조 활동이 그게 남북 간에 협의된 바도 없고 제도화된 바도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운 좋게 돌려받고 어떤 경우에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북한에 가서 돈을 쓰고 오겠다. 돈을 쓰고 오겠다. 내 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 하라는 뜻에서 제가 이 정보를 드립니다. 그래도 가겠다면 현재로는 밀립북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밀립북 하고 갔다 오면 국가보안법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북한에 갔다 온 사람이 미국에 들어가는 절차는 매우 까다로워진다. 그리고 북한에 갔다는 것을 숨긴 다음에 미국에 가려고 할 때는 그때는 일종의 범죄자가 되니까 상당히 들통이 날 때의 불이익을 감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에 가려면은 유서를 써놓고 가든지 아니면 보험에 들어놓고 가는 게 안전할 것이다. 장례식 절차까지도 미리 준비해 놓고 가는 게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